자,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13번에 보면은 이제 유토피아 이상사회 관련된 내용인데, 을 플라톤만 보면은,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도 인데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 한번 출제가 됐고, 뭐냐면, 이제 플라톤은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철학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선천적인 소질도 중요하지만 요 후천적인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선천적인 그런 소질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교육,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이데아에 대한 알을 아는 사람만이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예, 이거 꼭 유의해 주시고 한번 출제가 뒤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좋네요. 예, 칸트랑 공리주의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갑 보시면 이제 공리주의고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밀이라고는 해석하기 좀 어렵고 이제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리주의인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의무란 말이 있어서 애들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자, 공리주의는 의무랑 덕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최고의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요게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리주의 문제 나왔을 때 의무란 단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X 치지 말고 좀 더 읽어봐야 돼. 그래서 자,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의무끼리 서로 충돌할 때 최대에서 최대 이익 이거에 따라서 의무를 선택하라라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을은 칸트를 보면 자, 칸트가 말하는 의무의 그 정의가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존경심. 자, 이 존경심은 경향성을 고려하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수한 그런 마음, 감정. 그래서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 이게 이제 의무의 정의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별표 쳐놓고 자, 인간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행위의 동기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행위의 동기나 의지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이런 거에 의무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지만 행위의 결과는 이제 칸트가 말하기를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경향성은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결코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거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리주의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에서 리을 선지 이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였는데 일단 해설을 해줄게. 자, 갑은 이제 원효고 을은 이제 선종의 해능입니다. 자, 근데 그냥 불교 입장에서 리을 깨달은 순간부터 과거 행동의 결과는 모두 사라진다. 라는 이제 선지가 있는데 자, 리을 선지는 일단 원효와 선종 둘 다 불교 사상과 다 X 할 내용이고요. 깨달은 순간부터 이 과거 행동의 결과라는 게 이게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개념조차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업을 의미하거든요. 자,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살아있을 때 깨닫자마자 업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깨닫고 죽음 이후에 소멸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선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깨달은 순간부터 바로 갑자기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자, 이거 비슷한 문제 있었죠? 예.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플라톤 당연히 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선생님 말했죠. 공동체 어,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넘어서 정치 공동체에서도 덕목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정치 사회에서도 이런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 다 O. 자, 그 다음에 18번. 갑은 이황이고요. 자, 일단 이 단어를 조금 품부. 품부라는 단어는 그냥 부여받다와 같은 뜻이에요. 품성으로 부여받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입장에서 이황 입장에서 보면 본연지성은 품부받은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된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자에 의하면은 본연지성은 태극이고 리예요. 근데 이게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되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연지성은 하나고 요게 기질에 따라 가지고 기질이 다른 거지. 사람마다 기질은 다른 거지. 어, 리는 하나예요. 이게 기질은 서로 다르게 발현되고 서로 기질은 다르지만 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게도 들어오고 동물에도 들어오고 만물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리가 각각에 이렇게 동일하게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걸 기질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6월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불교 문제인데 이제 세간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세상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범행이라는 말은 이제 범부, 평범한 사람, 중생의 행위 이렇게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청정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청정한 중생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걸 이제 삼독이라고 하고 요것도 뒤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탐, 진, 치, 어리석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나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용어는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요거 자체도 뭐 청정 범행 이러면 이제 좋은 뜻인데 그냥 범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 판단적으로 그냥 중생 행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좋은 뜻도 나쁜 그 자체로는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갑은 맹자고 을은 순자인데 자, 여기 조심해야 되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 별표 쳐놓고 제시문 조심하시고 또다시 이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 입이 맛을 줬고 눈이 색을 줬으면 이제 본성이다. 자, 맹자도 인간이 이런 것을 이제 욕구를 본성으로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명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어, 자,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실현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짐승 같은 욕구는 단순 이제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명, 이제 이런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군자는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재심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순자 입장에서 자, 후천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교화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의법도도 중요하지만 스승에 의한 교육, 스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면 갑자기 이제 순자 문제에서 스승 나온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인간의 노력과 이런 이제 수영이 달린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갑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을은 이제 아퀴나스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 건강과 명예는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필요. 행복한 사람은 명예도 필요하고 도덕적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한 삶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혜 이제 뭐 도덕 품성의 덕이나 지적인 덕 같은 음, 덕은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죠. 단순히 그냥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얻기 위한 다른 품성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그래서 이제 틀렸고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자, 5번은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는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은 이거를 풀어보면 덕은 지식, 그 다음에 지식으로서의 덕은 이게 행복이다. 이제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죠. 지덕복 일치. 자,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 곧 일단 이거를 거부할 거예요. 요거를 거부할 거예요. 지식이 곧 행복이다. 그건 아니야. 지식과 플러스 품성, 습관 같이 있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아퀴나스 입장에서도 지식만 갖고 인간이 이성적으로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아니죠. 신앙과 믿음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X겠고. 그래서 정답은 XX. 자,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 자, 일단은 좀 어려운 문제. 갑은 데카르트죠. 네, 데카르트 이거 선후관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철학의 제1원리,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이죠. 네. 방법적 회의가 1번 1순위예요. 시작. 그 다음에 이 결과로 도출되는 게 요거예요. 철학의 제1원리예요. 그래서 자명한 진리가 있다. 바로 인간은 생각한다라는 자명한 진리가 있다. X. 자, 그 다음에 을은 베이컨이고 자,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요게 틀렸죠? 지식 그 베이컨의 이제 학문 지식 탐구의 목적은 지식 자체, 그러니까 지식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인간 삶의 유용한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9번에 보시면 자, 갑은 이제 양명학이고 자, 2번 보시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극진해야 된다. 사실 이거 맞는 말이고 요것도 사실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왜 틀렸냐? 양명합이 이제 왜 틀렸냐? 이것 때문이죠.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는 겁니다. 어. 나아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주자 원전을 쓴 건데 나아간다는 말이 이거 약간 사물을 대면해서 그 이치를 탐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라는 게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 틀린 거야. 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이 사물의 이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죠. 내 마음이 사물을 인식할 때 그제서야 사물의 이치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물의 인간의 마음과 상관없이 있는 사물의 이치를 대면해서 탐구하여 알물 극진해야라. 이거는 이제 주자가 말한 경물치지. 주자가 말한 경물치지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앞부분이 틀려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로크 볼게요. 자, 을은 로크고요. 자, 로크의 노동과는 이제 노직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노직도 누군가가 아무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던 것에 누가 노동을 투여하면은 그 소유권이 생겨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크도 이 얘기를 해요.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서 획득을 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권. 그래서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자,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볼까?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있지만 권리는 평등하게 있지만 요거 서로 다르게 노동해가지고 다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 소유물 자체는 불평등할 수 있겠죠.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 이것도 약간 롤스의 문제처럼 소유권과 소유물을 조금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을 보시면 을 보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 선생님 조심하랬죠? 본체와 작용 이거 여기서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이게 서로 일단은 1번 조심해야 될 거는 서로 분리되지 선정과 지혜는 결코 분리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성. 자, 자성이라는 말이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자. 이게 고대 인도 유식파까지는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자성이라는 게 약간 실체랑 똑같이 고정된 어, 아무것 어떤 거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본성 해가지고 유식파까지는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해능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불교랑 한국 불교에서는 이게 또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그냥 약간 그 불성과 같은 의미로 쓰여가지고 이게 조금 시대 역사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도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지금 해능이나 이제 그 원효나 진울에서는 이 자성을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기출 문제에서 보면 뭐 중관파나 유식파에서는 이 자성을 안 좋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진울은 도너는 습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죠.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불성을 깨닫는 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습기를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라고 하니까 정답은 5고 자, 그 다음에 자, 원효와 이제 그 진울의 공통점으로 나왔는데 무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조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좀 남겨놨는데